저는 그 밤의 냄새를 기억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 이야기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봉천역 2번 출구 미지근한 지하철 바람이 지상으로 밀려 올라오고 골목 간판 불빛이 빗물처럼 번지던 시각이었습니다. 실종 신고서 첫 줄에는 여 22세 대학생 귀가 중 연락 두절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짧은 문장 하나가 하루를 그리고 여러 사람의 삶을 갈라놓았습니다. 마지막 통화 시각은 새벽 1시 42분, 마지막 메시지는 곧 도착. 그 뒤로 그녀의 지도는 비어 있습니다. 저는 수첩을 펼쳐 가장 가까운 사실부터 적습니다. 카페 영수증, 편의점 CCTV, 엘리베이터에 끊긴 기록, 택시 기사의 더듬거린 기억들. 이야기는 언제나 사소한 것들에서 방향을 틉니다. 오늘 사라진 여대생 봉천동 미스터리 실종 사건을 사실에 기대어 조심스럽게 복원해 보겠습니다. 그날은 소나기가 한 차례 지나간 뒤였고 봉천동 언덕길은 젖은 흙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확인된 동선을 지도에 그렸습니다. 봉천역 2번 출구 골목 편의점 원룸 빌라. 불과 600m 남짓, 평소라면 10분이면 도착할 길이었습니다. 골목은 좌우로 굽어 시야가 짧고 반지하가 많아 밤조도가 들쑥날쑥합니다. 빌라 현관은 비번호 태극기 혼용, CCTV는 현관 정면 1대뿐이라 사각이 큽니다. 평소 그녀는 이 루트를 고집했습니다. 가로등이 더 많고 경비초소 불빛이 닿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익숙함 속에서 그녀는 사라졌습니다. 저는 시간을 되감듯 한 칸씩 채웠습니다. 새벽 1시 7분 카페 영수증. 새벽 1시 18분 편의점 CCTV 생수 한 병, 검은 토트백, 흰 운동화. 새벽 1시 26분 택시 하차 추정, 기사 진술로 봉천역 쪽 한 블록 전이라고 했습니다. 새벽 1시 35분 빌라 엘리베이터 로그는 5층 호출 기록이 남았지만 문 개폐 데이터가 비어 있습니다. 1시 42분 곧 도착 메시지. 그리고 침묵. 저는 각 시간 사이의 침정 구간을 체크했습니다. 새벽 1시 26분에서 1시 35분 사이 9분, 그리고 1시 42분 이후 공백. 사라짐은 대개 이 틈에서 일어납니다. 저는 그 틈을 확대경으로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늦은 귀가로 여겨졌습니다. 신고가 미뤄지고 관리사무소 야간 근무자 교대 시간과 겹치며 기록 확인이 늦었습니다. 수색 반경은 빌라 중심 300m 원으로 설정됐지만 실제 위험 구간은 옆방향 골목과 언덕 사이 길이었습니다. 저는 그 격차를 지도 안전과 현실의 안전 사이 괴리로 메모합니다. 초기 6시간 골든타임은 그렇게 흘렀습니다. 누군가는 아침이면 돌아오겠지라 했고 저는 아침이 가장 늦다고 적었습니다. 첫 단추가 삐끗하면 마지막 단추까지 힘이 빠집니다. 룸메이트는 말했습니다. 늦어도 현관에서 톡을 보냈어요. 편의점 직원은 말수 적고 멀쩡해 보였다고 했고 택시기사는 내린 뒤 2, 3초 서성였다고 기억했습니다. 경비원은 새벽엔 순찰 구간을 줄였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진술들을 시간축 위에 올려놓고 불일치 지점을 형광펜으로 표시했습니다. 서로 다른 목격담이 겹치는 순간 사실의 윤곽이 나옵니다. 진술의 간격은 때론 기억의 흔들림일 뿐이지만 그 흔들림이 같은 방향을 가리킬 때 우리는 다음 칸으로 넘어갈 근거를 얻습니다. 휴대전화 기지국 로그는 새벽 1시 43분에 빌라 인근 소형 기지국을 마지막으로 찍었습니다. 교통카드 사용은 00시 58분 하차로 끝, 그 뒤엔 결제 흔적이 없습니다. 메신저는 1시 42분 메시지가 마지막 읽힘은 되지 않았습니다. 스마트 도어락 접속 이력은 1시 36분에서 1시 50분 사이 비접속. 엘리베이터 제어반 로그는 호출만 남고 탑승 스캔이 비었습니다. 저는 손이 자유롭지 않았을 가능성과 문 앞까지 갔으나 진입 실패 두 가지 해석을 적었습니다. 생활 패턴상 그녀는 귀가 직후 샤워 알림을 맞춰두곤 했습니다. 그 알람은 그날 새벽 울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는 자발적 이탈, 다른 하나는 타인 개입입니다. 자발적 이탈을 지지할 근거는 미약합니다. 귀중품을 두고 나갈 이유도 즉흥적 외출을 뒷받침할 결제통화 흔적도 없습니다. 반대로 타인 개입 가설은 단시간, 단거리, 저조도 환경과 잘 맞물립니다. 현관 전방 사각, 엘리베이터 대기 구간, 혹은 하차 지점에서의 짧은 동선. 제 노트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의지보다 환경이 강했던 밤. 다만 가설은 가설일 뿐 저는 입증 가능한 증거들 접촉, 흔적, 이동수단, 목격 보강을 다음 단계 과제로 남깁니다.
돌아본 건 영수증 서랍이었습니다. 셀프 빨래방 23시 12분, 예약형 택배 보관함 23시 45분 수령 완료, 공유 PM 주차 로그 00시 6분 반납. 이 세 장의 종이가 한 줄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보관함 수령 장소가 평소 루트와 다르게 역 뒤편이었고, 그 때문에 그녀는 낯선 골목을 5분 더 걸었습니다. 저는 그 5분을 밑줄 쳤습니다. 익숙함이 끊긴 자리, 위험은 대체로 거기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골목 CCTV는 사고로 꺼져 있었습니다. 고장 접수 시간 자정 40분. 공백의 시간은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이 동네의 밤은 경사와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로등 간격이 불규칙하고 건물 외벽 조명이 꺼지는 시간대가 층별로 달라 그림자 구간이 길게 늘어집니다. 비가 지난 뒤 노면 반사는 번호판을 흐리고 반지하 창들의 커튼은 밖을 비춥니다. 저는 새벽 1시대의 조도를 재현하기 위해 같은 시각, 같은 날씨를 기다려 여러 번 걸었습니다. 체감 이동 시간은 지도보다 늘 길었습니다. 보이는 만큼 안전하고 보이지 않는 만큼 위험하다. 이 문장은 현장 노트 첫 장에 남았습니다. 곧 도착은 도착 예고가 아니라 도착 실패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메시지는 1시 42분에 발신됐지만 빌라 앞 통신 음영 구간을 지나며 전송 지연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고장 접수표에는 1시 30분에서 2시 10분 사이 간헐적 센서 오류가 기록돼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포인트를 현관 엘리베이터 사이 15M로 좁혔습니다. 멈춤이 가장 쉽게 일어나는 지점, 누구나 한 번쯤 휴대폰을 내려다보는 자리. 그 짧은 정지 속에 밤은 길게 들어왔습니다. 결론은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길은 분명 거기까지 연결됩니다. 이 이야기는 아직 현재형입니다. 기록을 덮는다고 시간이 멈추지는 않더군요. 그래서 오늘 저는 두 가지를 분명히 부탁드립니다. 첫째, 작은 증거를 모아주십시오. 같은 시간대에 봉천동 구간을 지나셨다면 차량 대시캠, 공용 현관 엘리베이터 영상, 휴대폰 사진 동영상 속 우연히 잡힌 배경까지 모두 원본 상태로 보존해 가까운 경찰서나 112로 제출해 주십시오. 클라우드 자동 백업은 꺼두지 마시고 덮어쓰기를 막기 위해 기기를 새 촬영에 과도하게 쓰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제보는 추측보다 사실, 캡처보다 원본이 우선입니다. 둘째, 야간 귀가 체크리스트를 생활화해 주십시오. 도착 공유 집 앞이 아니라 역정류장 도착부터 가족 친구와 실시간 위치 공유를 시작합니다. 밝은 루트 고정 익숙한 지름길보다 조도 유동 인구가 확보된 길을 택합니다. 문 앞 정지 금지 현관 엘리베이터 앞에서 휴대폰을 보는 습관을 끊고 대기 시 벽 등지고 시야 확보를 유지합니다. 소리동선 드러내기 이어폰은 한쪽만, 모자 후드는 시야를 가리지 않게. 필요시 통화 대신 음성 메모로 현재 위치를 남겨 두십시오. 택시 대리 하차 팁 횡단보도 이전 밝은 지점에서 내리고 하차 직후 10초는 주변을 확인한 뒤 이동합니다. 차량기사 정보 스크린샷은 즉시 공유하세요. 위치 시간 습관화 귀가 시간대를 일정하게 유지하면 이상 징후를 주변이 먼저 인지할 수 있습니다. 셋째, 위기 대응을 기억해 주십시오. 위급하면 112, 도움이 필요하면 지자체 안심기가, 서비스 지역별, 가정폭력 스토킹 등은 1366으로 연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추적이나 대면 시도는 위험합니다. 확신보다 안전, 용기보다 절차가 먼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간을 함께 걸어주신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켠 작은 불빛이 누군가의 밤을 건너게 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다음 기록을 이어가기 위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계속해서 사실을 바탕으로 빈칸을 줄이는 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곧 도착이 정말 도착이 되도록 끝까지 질문하겠습니다.